인사이드 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거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셨습니까?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은퇴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연금 받는 분들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하고요.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2,99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연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은 기초연금 깎인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깎아서 준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깎인다는 말이 좀 불편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얼마나 감액이 되느냐 이것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감액되는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268만 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럼 재취업해서 월급 270만 원 받으면 국민연금 깎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월평균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세법에서 소득과 소득 금액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득은 세전소득,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소득 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소득 금액 268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약 367만 원이 됩니다. 이걸 다시 연봉으로 계산하면 4,4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봉 4,400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도 계시죠. 자, 이런 경우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자, 이것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소득금액이 월 268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34.1%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소득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깎이느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요, A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 A값보다 많다면 소득이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을 타는 분들 중에도 이 A값보다 소득이 많으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벌고 계시니까 연금을 좀 깎겠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감액이 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를 보시겠습니다. 맨 첫째 줄 왼쪽을 보시면은 A값 초과 소득 월액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금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월평균 소득 금액 26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감액하고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구간별로 감액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월액이 80만 원인 분이 소득 월액이 A값보다 40만 원을 더 받는다. 이랬을 경우엔 이 40만 원의 5%인 2만 원 감액해서 매월 78만 원을 지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감액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원래 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가 최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령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취업을 해서 연봉을 1억을 넘게 받는다. 이러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감액 금액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감액되는 금액은 이분이 원래 받던 금액 120만 원의 2분의 1인 60만 원이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깎으면 더 좋겠지만 너무 또 과도하게 감액을 하게 되면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을 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노년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연금을 계속 깎는 게 말이 되냐? 자, 이건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감액을 해서 지급하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플러스 5세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죠. 이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연금 감액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금을 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1961년생인 분은 만 63세가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데 이때도 연금 감액이 되는 정도의 초과소득이 있다면 68세까지는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로는 감액을 하지 않는 거죠. 끝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 이 조기연금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조기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소득이 생겼는데 이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월평균 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 노령연금은 정지 또는 감액이 됩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는 정지가 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는 감액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긴 합니다만 이 감액되는 제도가 다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또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기능 담당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